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세금 관련 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과연 어떤 혜택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꿀복지, 애사심 뿜뿜의 효과를, 회사는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며 우리 회사 참 좋죠 라고 생색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회사나 기관이 직원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모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금 마련은 주로 회사의 연례 회비나 일부 수익에서 떼어서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정의를 살짝 읽어드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걸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하게 된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바로 직원들의 생활을 돕고 사내 분위기 증진에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직원들이 추가로 회사에서 돈을 받는다면 사대보험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받는 직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비과세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그 이익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이유와 목적으로 사업자에게도 세금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에게 혜택이 제공되었다면 이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절세 효과가 톡톡히 있기 때문에 이는 세무적인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출연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시죠? 우선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 기업의 규모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인원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서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사업장에서도 사실상 설립이 가능한 편이에요. 자, 설립을 했다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기금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우선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대표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해 조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은 점은 언제 하느냐, 즉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출연할 때에는 출연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만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념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복지 혜택을 통해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직원들의 이직이나 퇴사율을 감소시키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 외의 분야에서 직원들의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건 덤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특히 회사를 고를 때 중요시하는 것이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가령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의무가 있는 급부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외의 분야, 즉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의 지원입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직원들의 자녀의 장학금 지원, 체육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여기서는 헬스클럽이나 사내 동호회 운영비 등을 들 수 있겠죠. 또한 직원들의 경조사비, 교육비, 휴양지 콘도 사용료나 명절 선물 등 다양하게 직원들의 복지를 살뜰히 챙길 수 있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첫 번째 단점은 이 기금이 회사와 일심동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운영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산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업자가 사라졌을 때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동시에 사라지는 겁니다.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애고 싶을 때 골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출연금을 100%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기금의 80%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남은 금액은 회사에 소유되지 않고 정관에 맞는 범위 내에서만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녀 재산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두면 좋겠죠. 세 번째로는 이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사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다소 복잡한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단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을 위해서 회사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더 작은 기업에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직원들에게 배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관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원 각자의 사정이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만족하는 직원과 불만이 있는 직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분명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에도 기업들이 꾸준히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령 세전이익이 10억인 기업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내는 법인세 등 세금이 대략 20%라고 칩시다. 거의 2억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 세전이익 10억에서 3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한다고 가정하면 7억에 20%가량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6천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취지와 목적을 보면 직원들에게 좋고 사장님들에게도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죠. 특히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출연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정관이 다른 제도에 비해 유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 전에 미리 법인세 절세나 직원들 복지 계획 등 꼼꼼히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누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세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것에 대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하고 흥미로운 세무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